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소방관들이 검은 연기를 목격하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투철한 직업정신에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웅혜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 빌라 뒤편, 검정색 패딩을 입은 남성 2명이 황급히 달려옵니다. 다급해 보이는 순간 창문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인천 서구 가자동의 한 3층짜리 빌라 1층에서 불이 난 건 낮 12시 45분쯤. 인천 서부소방서 성남 119 안전센터 소속 고준규 소방교와 김상근 소방교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우연히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소방관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옆집 주민으로부터 1층에 60대 A씨가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곧장 구조에 나섰습니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 A씨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집안 신발장 쪽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출된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문을 빨리 이제 뜯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열어야 된다. 저희가 장갑을 낀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번이라고 그냥 쉬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불은 뒤이어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5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전날 발생한 문경 육가공 제조업체 화재로 동료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퇴근하던 두 소방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기만 보고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겐 추모의 마음조차 사치였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교육적 목적도 있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교사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은 증거 능력으로 인정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A 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교육적 목적이 있었고 피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교사는 재작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인 주 씨 아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주 씨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몰래한 녹음의 정당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녹음 행위에 대해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정당 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교사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주 씨는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몰래 녹음에 대해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요.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판결 직후 법원이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인천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처분까지 더하면 영업정지는 최대 10개월까지 늘 수 있는데요. GS건설은 법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국토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철퇴를 맞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8개월 영업정지는 현행법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 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달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 달 서울시가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리면 영업정지는 최장 10개월까지 이어집니다. GS건설은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한 입주민 보상, 재시공 비용 등으로 인해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도 3,900억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영업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역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GS건설 사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토목, 조경, 건축 부분에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공사만 진행이 가능하고 신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길게는 수년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탄 사기 혐의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혐의자 10명 중 8명이 소득이 불안정한 20, 30대였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멀쩡히 달리던 앞차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뒤따라오던 차가 서둘러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고 맙니다.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입니다. 2차로에서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가 보입니다. 그런데 3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속도를 높이며 나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실수로 일어난 사고처럼 보이지만 가해 차량도 피해 차량도 한패입니다. 이렇게 자가용이나 렌트카를 이용해서 일부러 차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 사기를 벌여 금융감독원 상시조사에 적발된 사건은 지난해에만 1,800여 건, 편취한 보험금만 94억 원에 달합니다.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는데 전년보다 40% 넘게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기범 10명 중 8명은 소득이 불안정한 20, 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젊은 층에서 많이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고의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서 공모하거나 여러 명이 동승해서 진로 변경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노린 경우가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만 골라 고의로 들이받은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사기범들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삼는 만큼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기본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의 사고가 의심될 때는 현장 합의를 신중히 하고 블랙박스 화면을 확보한 뒤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